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7년차 간호사 김다영입니다. 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병원에 실제로 다닌 거는 뭐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하도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 회사도 다니고 네. 막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애초에 이제 간호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계기는 없었죠. 집에 시키니까. 아버지가 다른 생명을 다룬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납득이 좀 안 갔는데 어쩌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랑 준비하는 게 다르잖아요. 간호사는 어떤 코스를 밟아야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대학을 나와서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를 따야 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 1년 다니고 네. 간호조무사 시험 치면은 자격증으로 취득하는 거고요. 그럼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국가고시를 자꾸 떨어져요. 그럼 간호사 일을 못해요? 못하죠. 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고시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지 간호사가 되는 거고, 합격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떨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통 간호사분들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실습도 할 거 아니에요. 실습은 뭐 해요? 실습은 병동에서 선배님들 하시는 거 참관하고 네. 뭐 시켜주시면 한번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러면 병동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랑 수술방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는 좀 언제 나뉘어요? 그거는 이제 발령 받을 때, 뭐 수술실에 인원이 모자란다 하면은 이제 수술실에 넣고, 네. 병동에 멤버 없다 하면 병동에 넣고. 그러면 어디를 가기 전에도 다 할 줄은 아는 거네요. 수술방이든 병동을 가든. 사실 수술실 같은 경우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스타일에 따라 되게 많이 갈려요. 네. 그래서 좀 힘들죠. 그럼 수술방도 근무하신 거예요? 아니요. 안 했어요? 실습 때 수술실에 보내주긴 보내줘요. 근데 저희가 직접 막 스크럽을 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시켜주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는 경쟁률은 좀 어때요? 신규 선생님들 들어오시는 거 보면은 예전보다는 커트라인이 낮아졌다고 느껴져요. 그럼 저희가 허위 매물 말고 이제 허위 공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요즘도 있어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허위 공고를 올리는 병원은 좀 체계 잡힌 종합병원처럼 네. 오피셜로 공고를 잘 안 올려요. 이제 상시 채용 박아놓고 네. 포지션은 항상 똑같아요. 안 바뀌어 있어요. 연봉도 그대로고,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서 면접을 봐보면은 그 자리는 없고 다른 자리를 제안하는 거예요. 공고에는 좋은 게 올라가 있고. 네, 누구나 앉고 싶어하는 자리쯤에 상근직, 꿀직 5천만 원 뭐 그런 거 네. 올려놓고 갑자기 병동 3교대 TO가 비는데 여기는 어떠냐 그러면서 왜 그런지 이해는 되는데, 네. 솔직히 면접을 보러 오는 쌤 입장에서는 헛걸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간호사 구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게 간호사가 없어요? 신규들은 자꾸 생기는데 막상 일을 할 줄 아는 선생님들이 이제 경력직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집에 계시는 경우가 많죠. 대우를 그렇게 안 해줘도 신규는 계속 생기니까 병원 그죠. 측에서는 굳이 저기를 대우해줄 바에는 신규를 그냥 뽑자 이런 주의. 싸니까. 돈이 싸니까요. 막상 신규만 집어넣다 보면은 신규를 트레이닝을 하고 교육을 할 선생님들이 너무 없으니까 힘든 거죠. 그런 애로사항들이 막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정형외과에서 일하시는데, 제가 항상 정형외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나이롱 환자, 교통사고, 뭐 한방병원 뭐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많죠. 그 제일 궁금했던 게 간호사들은 이 사람이 지금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입원하려는 건지 아닌지를 딱 보면 알아요? 티 나죠. 걸어 들어오는 것만 봐도 티 나거든요. 이 카푸어 형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차를 유지하기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면은 되게 싸가지 없게 구찌, 클러치, 짭 네. 이거 딱 이렇게 차고 막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건들건들 와가지고 환자분 앉으세요라고 안 했는데 지가 이렇게 앉아요. 앉아가지고 제일 돈 비싸게 드는 그게 뭐예요? 이러면서 상담을 나한테 요구를 해요. 그런데 고객이니까 상담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접수창이 있어요. 환자들이 이제 원무과에서 나 왔습니다 하고 출석 도장 찍는 게 접수예요. 근데 그 접수창에 떠 있지도 않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됐고 빨리 견적이나 뽑아줘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싸가지 없게. 진료비 견적? 네네네. 그 사람 안 보겠지? 안 보겠죠. 그런 사람이 은근히 많을 것 같아서. 한 달에 한두 명은 와주는 것 같아요. 나 심심한 거 어떻게 알고. 구찌 짭을 들고 온 그 카푸 형님은 이런 케이스였고, 또 다른 케이스가 뭐였죠? 튜닝 형님들 있죠. 튜닝 형님들은 의외로 돈이 많아요. 수술을 딱 받으러 오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몸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심장 초음파 한 번만. 그래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빨리 나와가지고 아름답게 튜닝이 된 자기 차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온 김에 몸도 다 온 김에 보고 그냥? 돈 드릴 거 다 드리고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카푸 형님이랑 튜닝 형님 나일론 환자. 나이롱 환자. 나일론도 나일론 나름인 게, 진짜 돈 있는 나일론들은 비급여 물리치료 있죠. 좋다는 거 다 받고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급여 항목만 받고 나가더라고요.
그럼 나이롱 환자들이 생활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나이롱 환자인 거를 눈 가리고 아웅시고 너무 대놓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완전 티나요. 회진 가서 자리에 있잖아요. 자리에 없고 1층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네. 그냥 호텔 방에서 쉬듯이 편하게 쉬고 하는 거예요. 말썽은 안 피워요? 그것도 환자 나름인 게 부단 외출이 되게 잦은 사람이 있어요. 삼진아웃제로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은 치료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강제 퇴원시켜요. 그런 사람을. 그럼 정형외과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와요? 주로 수술하러 많이 오죠. 인대 파열, 정거비 인대, 종비 인대, 구강 십자 인대 그런 쪽 상에서 많이 오시고. 그럼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떤 게 위험한지 모르는구나, 몸 관리를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네, 의외로 사람들이 잘 다친다는 걸 알았어요. 주로 길거리에서 사고 나서 온 사람들 되게 많고요. 차 없으면 사고 안 나겠지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길에서 낙상하셔가지고 뼈가 부러진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뭐 젊은 사람도 어디 부딪히면 뼈 잘 부러지고 그래요. 예전에 태땡 그거가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네. 지금도 있나요? 있죠.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있는 곳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괴롭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교육적인 목적 외에 다른 걸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신규 선생님이 투약오류를 냈어요. 그러면은 선배님이 해줘야 될 말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해야 돼 라고 말하면은 이건 교육이에요. 근데 너는 머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누굴 닮아서 그렇게 됐니?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일하시는 병원에서는 안 일어났겠지만 간호사끼리는 야 어디 병원에서 뭐가 일어났다더라 뭐 이런 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소문 날 병원은 이미 다 나 있어요. 그럼 들었던 것 중에 와 이렇게까지 괴롭혀 했던 거 있었어요? 이건 제가 겪은 건데 연차 되게 낮을 때 있죠. 생각 없이 그냥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문 열고 갔는데 선배가 손을 씻고 있었나 봐요. 근데 너 왜 내 뒷칸에서 볼일 보니? 이러는 거예요. 난 그냥 그 칸이 비어서 들어간 것 뿐인데. 그건 그냥 너가 싫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같이 못생긴 신규는 처음이야. 와 그런 말도 해요? 네.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 꼭 못생겼죠? 네.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은 일단은 한번 쿡 찔러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하고 그러면 병원 측에다 항의를 하면 처리를 해주는 그런 건 없어요? 처리는 해주죠. 네가 후배니까 참아라. 괴롭힘 받아도 말할 데가 없네요. 괴롭힘을 그렇게 행한 선배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게 멤버가 너무 없으니까 아무리 그렇게 인성질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하나 비면은 그거 누가 커버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저도 넘어가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선배님들 말로는 끝까지 남아있을 멤버를 가려내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그 소리는 다 소린 것 같고 그냥 안 되는 짓이라고 봐요. 그럼 이런 괴롭힘이 있으면 파가 갈린다던가 따돌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갈리죠. 이 선생님 라인, 저 선생님 라인. 라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라인이 인성질이 좀 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병동 분위기 작살나는 거죠. 실세의 성격이 어떤지 중요해요. 실세 선배님이 교육열도 좀 있으면서 사람도 이쁘게 대할 줄 알고 그러면 그 분위기는 정말 최고가 되는 거고. 그래도 인성 좋은 사람이 더 많죠? 더 많죠. 저희 병원은 분위기 진짜 좋아요. 그럼 지금 다니시고 있는 병원에서 좀 실세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그냥 저는 저 혼자 제 일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이로.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해도 막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할 것만 알아서 잘 해놓으면 별로 뭐라 안 하더라고요.